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한방재활의 침술요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대구 한의대학교 양도하입니다. 침을 놓아야 될 혈자리가 어딘지 알아보고 혈자리는 아니지만 침술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중앙에 동맥이 분포하고요. 동맥은 척추의 중앙뼈를 따라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후두 융기 바로 아래에 풍부, 그리고 경추 1번, 2번 사이의 아문, 경추 7번, 흉추 1번 사이의 대추입니다. 그리고 척추 옆에 기립근에 분포되어 있는 경락이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경추 아문 옆의 천주, 흉추 1번 옆의 대저, 흉추 2번 극돌기 옆의 풍문입니다. 그리고 목의 후외측을 관장하는 경락이 족소양 담경이며 외후두 융기와 유양돌기 사이의 풍지, 유양돌기 뒤쪽의 완골, 승모근 트리거 포인트가 잘 생기는 견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앞선 그림에서 나타난 혈자리를 놓은 것은 아니고요. 경추에서 중요한 근육인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판상근, 반극근 등의 트리거 포인트 위주로 침을 놓은 것입니다. 혈자리와 트리거 포인트는 연관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경추를 치료할 때 트리거 포인트도 함께 치료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추 혈자리의 원위치열 혈자리입니다. 전발제와 외후두 융기의 중간에 위치한 5가지 경락이 모이는 동맥의 백회혈입니다. 그리고 백회혈과 기혈을 주고받는 족태양 방광경의 통천, 그게 바로 옆에 있고요. 입술 아래 중앙 인맥에 승장혈이 있습니다. 다리 경추 원위치열 혈자리인 족태양 방광경의 신맥, 족소양 담경의 양릉천, 현종이 각각 다리의 외측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혈자리 중에 경추를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5번째 중수골의 원위의 손바닥 쪽 모서리에 있는 후계고요. 4번째, 5번째 손가락 중수골 원위부 사이의 중저입니다. 다음으로 허리를 치료하는 근위치료 혈자리입니다. 요추 4번, 5번 극돌기 사이에 있는 요양관, 요추 2번, 3번 사이에 기립근에 있는 신수, 요추 3번, 4번 사이에 기립근에 있는 기예수, 요추 4번, 5번 높이에 기립근에 있는 대장수, 척추 5번, 천추 1번 높이에 있는 관원수, 이렇게 허리에 중요한 혈자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분은 척추 수술을 2번 하신 분이고 수술하신 지는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보시면 방광경에 신수, 기예수, 대장수, 관혼수가 있는 위치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절개를 한 부위는 보통 침이 잘 들어가진 않는데요. 이분에게 침 치료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혈자리가 있는 위치에서 수술한 흔적이 있어서 침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놓지 말고 다른 데 치료를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음에 보시면, 자, 혈자리가 놓여진 경락은 선으로 그어져 연결되어 있지만 그 선이 매우 가느다란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막대처럼 중앙에 진한 선에, 아주 진해 보이는 파란색 선에 침을 놓으면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허리에 수술한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침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색이 연한 곳일수록 그 효과가 떨어지지만 부득이하게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옆에 놔도 무방합니다. 양궁 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중앙에 침을 놓으면 그 효과는 10점 만점이지만 정중앙에 침을 놓을 수 없다면 그 주변에 4, 5점짜리 관역에다가 침을 놓아도 그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리 혈자리에 상관없이 침을 놓은 모습입니다. 척추의 기립근, 요방형근, 둔근, 이상근의 트리거 포인트 위주로 침을 놓았습니다. 혈자리와 근육적인 것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배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배운 허리에 있는 혈자리도 같이 치료하시면 더욱 좋겠지요. 다음으로 엉덩이와 대퇴 후방 측면에 있는 혈자리들입니다. 중둔근에 위치하여 고관절 및 요추에 매우 중요한 혈자리라고 말씀드렸던 환도혈, 그리고 대퇴근막 장근과 관계 있는 풍시, 이상근 위치와 관계 있는 질변, 엉덩이 주름 제일 밑에 위치해서 좌골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승부, 이 혈자리들이 바로 허리를 치료하는 원위치료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족소양 담경의 혈자리로 L5 신경근이 지배하는 위치와 비슷한 양릉천, 그리고 밑에 현종이 있습니다. 양릉천은 비골두 앞에 비골근 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위치해 있고, 현종은 비골의 원위부, 비골근의 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뒤쪽 신경근, S1 신경근의 지배를 받는 부위와 관계 있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락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혈자리들인 위중, 승근, 승산, 골륜이 있습니다. 위중은 오금의 중앙에 위치하고 비복근의 정준선으로 승근과 승산이 있습니다. 족 외과와 아킬레스건 사이에는 골륜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에 족양명 위경의 족삼리는 경골 조면 하외측 면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절 질환에 대한 침술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관절 수술 후에 침술요법은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인 환도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퇴대전자 상부에 약간 후방에 위치하여 중둔근과 소둔근을 풀어줄 수 있는 부위이며, 거료는 대퇴근막 장근의 근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변은 위상근이 위치한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골반 통증뿐만 아니라 하지로 내려가는 증상들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혈자리뿐만 아니라 고관절의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 대퇴근막 장근에는 트리거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장요근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관절의 재활에 이러한 근육들을 모두 치료하시면 고관절 질환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고관절이 많이 굳었을 때,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아플 때, 이상근 증후군일 때 등등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침을 놓고 가만히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관절 주변에다가 침을 놓고 움직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에게 자극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환자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잘 견뎌냈었고요. 견뎌내신 만큼 효과도 좋았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고관절의 원위치열 방법입니다. 비골두 전하부에 위치한 양릉천, 비골하부 3분의 1 지점의 전면에는 양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비 인대 부위의 구허, 제5중족골 조면 외측 하부의 경골, 제5중족골 소두의 후외측 합류부의 속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늑골 끝에 하부에 경문이 있고요. 제1중족골두 후하방에 태백이 있으며 경골의 내측 8분의 1 지점 후방에는 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부의 주와 내측에는 음곡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족근 관절의 횡문 중앙에는 족양명 위경의 해계가 있으며 대퇴직근 상부 3분의 1 지점에는 비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질환에 근위치열하는 혈자리입니다. 먼저 족태음 비경의 혈회입니다. 혈회는 내측 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음으로 경골 내측과 하연에 음릉천이 있습니다. 족양명 위경의 혈자리 슬개골 외측 하연에 독비, 경골 조면 외측에 족삼리가 있으며 대퇴직근을 따라서 비관, 복토, 양구에 혈자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족소양 담경의 혈자리로 대퇴 외측 원위 3분의 1 지점에 대퇴 근막 장근 후연에 중독이라는 혈자리가 있으며 비골두 전면 하부에 양릉천이 있습니다. 또한 슬부 외측 통증 중에 장경인대 증후군과 같은 슬부 외측 질환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퇴근막 장근의 단축 해소가 중요하며 이 근육의 근복을 침투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오금 부위에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인 위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슬관절 후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혈자리뿐만 아니라 슬화근, 비복근의 트리거 포인트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의 트리거 포인트 위주로 침을 놓은 사진입니다. 무릎에 굴곡이 제한된 경우는 대퇴사두근의 단축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무릎으로 내려가는 기혈순환을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퇴사두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슬부 질환에는 대퇴사두근 치료와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치료의 원위 치료혈입니다. 척추 사업원 사이에 위치한 요양관입니다. 요양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양기를 하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혈자리로 무릎으로 내려가는 양기를 조절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발목 관절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혈입니다. 먼저 양릉천입니다. 이 혈자리는 비골근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족관절의 외측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족삼리가 있는데요. 족삼리는 전경골근 위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을 치료하면 발목의 앞 내측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외과의 후방, 골륜, 하부의 신맥, 정거비 인대 위치에 구어혈이 있어서 발목을 다치는 인대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슬부 후방 오금에 위치한 위중이 위의 사진에 있으며 비복근 가자미근이 위치한 승산으로 발목 후방과 아킬레스건 등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종내과 하부의 조해, 후방의 태계, 종내과 전면에 위치한 상구, 경골 내측 상부에 음릉천과 음곡이 있습니다. 족관절 아브로엠 회복 및 재활에 필요한 트리거 포인트들의 침을 놓은 사진입니다. 족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들의 대부분은 종아리에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발목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된 방향에 영향을 주는 근육에 치료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다 치료하셔도 됩니다. 사진에서는 전경골근, 족지신근, 비골근 위주로 침을 놓았으며 경골 내측, 후경골근 등에 치료를 하면 종내과 부위 통증에 효과적이고 또한 아킬레스건의 재활에는 비복근, 가자미근의 치료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어깨 질환의 근위 치료혈입니다. 상부 승모근과 관련 있는 풍지, 견정혈이 위치하고 있으며 회전근개 중 쇄골과 견갑극 사이의 합류부에 위치한 극상근 부위인 거골, 극하근 부위인 천종과 노수, 소원근 부위인 견정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쇠양명 대장경의 혈자리이며 삼각근 부위인 비노, 극상근 부착하는 곳인 견우, 견봉의 뒤쪽 합류부에 수소양 삼초경의 견류혈이 있습니다. 또 어깨에 관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프로즌 숄더이거나 관절낭 패턴을 보이는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추나 치료 등으로 관절을 가동하고 신연하는 기법을 사용해도 효과적이지만 어깨를 굳게 하는 회전근개들에 침을 놓고 그 상태로 추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나와 침치료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깨 질환의 원위치열 혈자리입니다. 4호 중수지절 관절 후방의 합류부에 수소양 삼초경의 중조가 있으며 손등 완관절 횡문상 5cm 부근에 요골과 척골 사이에 외관이 있습니다. 또한 수오지 중수골 원위부 하단에 수태양 소장경의 후계가 있으며 수오지 중수골 원위부 하단에 수태양 소장경의 후계가 있어서 견관절 후방의 통증을 다스립니다. 수모지와 식지 중수골 사이 중앙부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합곡이 있고 주관절 외측에는 곡지가 있습니다. 주관절 재활에서의 침치료입니다.
좌측 사진은 방금 어깨 질환의 원위 치료에서 언급했습니다. 좌측부터 외관, 후계, 합곡, 중저가 있고 주관절 외측으로 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절 주와 횡문상 상완 이두근 건의 외측으로 척택이 있고 상한 이두근 건의 내측에 곡택이 있습니다. 주관절 후방으로는 척골 주두의 상방 합류부에 천정이 있으며 그 바로 위쪽에 청냉연이 있습니다. 이 두 혈자리는 상완 삼두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혈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주관절 전면에 주관절 굴신과 관련된 트리거 포인트들을 치열한 사진입니다. 상완 이두근, 상완근, 총지굴근 위주로 치열했으며 그 외에도 상완 요골근, 총지신근, 삼두근 등의 근육에도 치열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완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혈입니다. 수근 횡문 정중선 위 5cm 정도의 힘줄 사이에 위치한 내관과 수근 횡문 정중앙에 위치한 대릉으로 완관절 전면의 통증에 효과적이며 수배부 3사지 중수골 직상방 횡문선 위에 위치한 양지혈과 그 5cm 정도 위에 외관혈을 치열해서 완관절 배부의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완관절 내측 장모지 신근건과 단모지 신근건 사이의 양계로 완관절 요측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완관절 척측단의 합려부에 위치한 양고기라는 혈자리는 손목의 척측 통증, TFCC 통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손목을 치료하는 트리거 포인트들을 치열한 사진입니다. 완관절의 수배부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상완요골근, 총지신근 등을 치열한 사진이며 그 외에도 총지굴근 등을 치열하면 완관절의 수장부 통증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배워볼 것은 외상질환의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시키기 위한 사암 어혈방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어혈을 조절하여 흩어주고 병서 부위에는 새로운 혈이 가도록 도와주어 기혈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태연, 태백은 보하고 곡지는 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태백은 제1중족골두의 후하방에 위치한 혈로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음경락에 속합니다. 음경락은 그 주행 방향이 다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혈자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사진상으로 발끝에서 종내가 쪽으로 기혈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발의 태백혈에서 이 방향으로 경락이 주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향으로 경락이 주행하는데 더 보태는 이런 기운을 넣기 위해서는 침도 위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치열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태음 폐경의 태연혈입니다. 태연혈은 수근 횡문의 요측에 요골신경의 외측 합류부입니다. 따라서 이 혈자리도 수태음 폐경이기 때문에 음경락이며 상지에서 수태음 폐경의 주행 방향은 몸에서 상지 말단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태연혈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침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태연혈이 여기서 위로 손끝으로 가기 때문에 침의 방향은 여기서 위쪽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침을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좋은 기운이 침을 따라서 폐경을 따라서 손끝으로 더해진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양명 대장경의 곡지입니다. 곡지는 주관절 횡문의 요측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사한다,
빼준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양명 대장경은 양경락입니다. 양경락의 이 상지, 팔에서의 주행 방향은 손에서 몸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기혈순환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지요. 이렇게 흐르는 기혈을 빼내는 쪽으로 침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빼내질까요? 이 부분으로 가는 이 기혈을, 침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로 가는 기혈들이 이 침이 꽂혀 있는 방향에 따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침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침의 방향을 태백, 태연, 곡지 이렇게 침을 방향을 하게 되면 삼어혈방에 효과가 나타나서 어혈을 빼주고 몸의 전신순환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재활의학의 임상연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혈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자리를 잡는 것은 현재 강의에서 매우 힘들고 대략적인 사진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혈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코치해주면서 잡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진이 잘 되어 있는 전문 도서를 참고하여 잡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